단백질 반화, 동결 건조 식품은 잊으세요. 중세 병사들은 상상도 못할 음식으로 산을 넘고 몇 주를 행군하며 잔혹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냉장 보관도 포장도 없이 오로지 밀도 높고 오래가며 고칼로리의 비상식량으로 긴 행군을 견디고 병사들을 살려냈죠. 초가공 간식과 취약한 공급망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 중세 식량 중 일부는 다시금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세의 전쟁 주방을 깊이 파고들어 한때 정운을 먹여 살렸던 잊힌 식량들을 찾아봅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고 어쩌면 다시 우리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고. 소금에 절인 고기와 생선, 장기전을 위한 보존 단백질 냉장 보관이 없던 시절, 고기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하루 만에 상해서 질병을 퍼뜨리고 전체 보급망을 망가뜨릴 수 있었죠. 그래서 중세 군대는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 단백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송 과정을 견뎌내고 몇 주 뒤에도 병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간단했지만 혹독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큰 덩어리를 굵은 소금층에 파묻거나 때로는 소금물통에 담갔다가 바람에 말렸습니다. 생선, 특히 대구, 청어, 장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인 다음 약한 불에서 며칠 동안 천천히 훈제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고기를 말리는 것을 넘어 박테리아의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밀도 높고 씻기 좋으며 오래가는 칼로리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중세 병사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 조각들을 천에 싸서 배낭이나 안장에 묶어 다녔습니다. 이 조각들은 가죽처럼 질겨서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오랫동안 끓이거나 스튜에 넣어 잘게 잘라야 했습니다. 생선은 가벼운 무게와 긴 유통기한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대구는 사순절과 육류 섭취가 제한된 성스러운 원정 동안 많은 그런 기독교 군대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북유럽에서 동방의 십자군 부대로 건조 대구통을 운송하기 위한 전체 해상 공급망이 존재했습니다. 기사와 장교들은 신선한 고기를 먹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종종 닭, 염소, 심지어 돼지 같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급대 뒤에 묶어두고 필요할 때 도살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사들에게는 보존육이 표준이었습니다. 다음번 제대로 된 식사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입 한 입이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가 고립된 전초기지나 공성전 중의 통화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대가로 호의, 보호, 심지어 무기를 교환했습니다. 신선한 보급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작은 소고기 통 하나가 금보다 가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빵처럼 소금에 절인 고기도 안에서부터 썩을 수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자르면 역겨운 악취와 견딜 수 없는 점액이 흘러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먹었습니다. 현대 군대 식량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육포, 통조림 고기, 진공포장 생선 등 단지 이제는 더 나은 포장으로 제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소금과 훈제가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었다면 전체 작전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4. 말린 콩류와 수프돌. 그것들은 저렴하고 가벼웠으며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렌틸콩, 완두콩,
잠두 같은 말린 콩류는 중세 군대가 휴대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건조하게 보관하면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했으며 요릿이 부풀어 올라 소량으로도 든든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 조각이나 허브와 함께 그것들은 많은 전장, 스튜와 죽의 기본을 이루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영양의 보고였습니다. 병사들은 항상 제대로 된 냄비나 완비된 주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쉴 때면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커다란 철제 솥, 돌그릇, 심지어는 뜨겁게 달군 돌까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수프돌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불에 달군 평평하고 단단한 돌을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금속 도구 없이 콩류를 끓였습니다. 투박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콩류는 또한 통화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압력을 받는 마을들은 종종 곡물이나 교환의 일환으로 완두콩이나 말린 콩자루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그것들은 가방에 남은 마지막 믿음직한 칼로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비상, 식량 창고에서 그것들을 봅니다. 말린 렌틸콩, 콩 수프 믹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상하지 않는 음식을 비축할 생각도 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전투에서 시험된 것들이었습니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자루 속 생명보험이었습니다. 3. 맥주와 액체빵 중세. 군대에서 물은 위험했습니다. 오염되고 고여 있으며 박테리아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병사를 전투 자체보다 더 심하게 병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매일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하고 호평이 강한 맥주가 아니라 스몰 비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고 가볍게 발효된 음료로 물보다 안전하고 칼로리로 가득했습니다. 보리와 호밀 같은 곡물로 만들어진 스몰 비어는 보통 따뜻하게 약간 탁하고 침전물이 가득한 채로 소비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액체 빵이었습니다. 영양가가 풍부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대량 생산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가죽 물통, 세라믹 물병 또는 보급 마차 옆에 굴러가는 나무통에 담아 다녔습니다. 수도원과 군대 야영지에서는 대량으로 양조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와 수도승들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함량이 낮았기 때문에 감각을 무디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계속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더 강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와인, 그리고 심지어 전투 전에 기력을 회복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었던 허브 미드도 있었죠. 그러나 일반 병사들에게 맥주 한 모금은 보호이자 영양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수된 물과 전해질 보충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에게는 보리, 효모, 그리고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맥주는 악덕이 아니라 중세 비상식량, 키트의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2. 치즈, 버터, 그리고 길 위의 지방 중세 전쟁에서 지방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연료였습니다. 밀도 높고 휴대하기 쉬우며 긴 여정에서 장기 생존에 필수적인 지방은 곰팡이가 피거나 썩을 수 있는 빵이나 고기보다 오래 갔습니다. 잘 숙성된 치즈와 정제된 지방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고 신선한 음식이 부족한 곳에서 군대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영웅은 양, 염소 또는 소의 저주로 만든 경성 치즈였습니다.
이것들은 압착되고 숙성되었으며 때로는 보존을 위해 왁스나 제로 코팅되었습니다. 치즈가 더 단단하고 짤수록 운반에 유리했습니다. 치즈 덩어리는 통에 쌓거나 천이나 왁스 처리된 가죽으로 싸서 냉장 보관 없이 몇 주 동안 운반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얇게 썰거나 스튜에 녹이거나 빵과 함께 작은 조각으로 먹으면서 단백질, 지방, 소금을 압축되고 안정적인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버터는 더 섬세했지만 행군 중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패가 더딘 추운 기후에서 말이죠. 북유럽 병사들은 소금에 절인 버터를 점토 항아리나 속을 비운 동물뿔에 천이나 왁스로 봉하여 보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제 버터나 기시히기히로 채워진 작은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은 죽에 녹이거나 딱딱한 빵을 튀겨서 약간의 위안을 주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정제된 지방이었습니다. 돼지 기름, 소기름, 동물성 기름.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기능 생존 장비였습니다. 병사들은 지방을 사용하여 곡물 케이크를 튀기고 용기를 밀봉하며 가죽 장비를 방수 처리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동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문질렀습니다. 일부 부대는 소기름과 천 조각을 결합하여 비상조명이나 열을 위한 전쟁용 양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방은 또한 지구력의 무기였습니다. 한 숟가락으로도 한 움큼의 곡물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나 장기화된 공성전에서는 지방 기반의 식량이 종종 붕괴와 생존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곡물이나 말린 과일과 섞이면 즉석 에너지바가 만들어졌습니다. 불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고밀도 영양 덩어리였죠. 그리고 소금에 절인 고기처럼 지방도 통화였습니다. 돼지 기름 한 자루나 단단한 치즈주 한 덩어리는 부족할 때 부추, 담요, 심지어 보호를 위해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 연료, 그리고 협상수단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양사들은 건강한 지방, 천천히 타는 연료, 기능성 칼로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세 병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싸우고 싶다면 오늘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1. 중세 트레일 믹스. 과일, 꿀, 견과류. 트레일 믹스가 현대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세 병사들은 배낭의 지퍼가 달리기 훨씬 전부터 영리하고 휴대하기 좋은 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은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훈제했습니다. 이것은 과일의 천연 당분을 보존하고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으깬 견과류, 씨앗 또는 구운 곡물을 한 줌 추가하면 잘 운반되고 요리가 필요 없는 고칼로리 혼합물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합물에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꿀. 병사들과 보급 마차는 꿀을 과일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단맛을 높이고 음식의 천연 항생 특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부 식량은 본질적으로 중세 시대의 과일바였습니다. 으깬 무화과나 대추에 으깬 아몬드를 섞고 꿀을 입힌 것이었죠. 다른 것들은 말린 과일을 지방과 허브에 섞어 밀도 높고 에너지 가득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입의 약, 연료, 그리고 사기 진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병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교, 수도승,
심지어 여행하는 상인들도 이 혼합물의 변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몸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현대 영양 성분표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 천연 당분, 좋은 지방. 하지만 800년 전에는 단순히 점심이라고 불렸습니다. 행군을 위해 만들어지고 오래 가도록 만들어졌다. 중세 병사들은 맛을 위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먹었습니다. 빵 한 조각, 죽 한 숟가락, 소금에 절인 고기 한 점까지 모든 것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필요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추위, 굶주림, 피로에 맞서 병사들을 계속 행군하고 생각하고 싸우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영양분, 진공 포장, 30가지 재료로 구성된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이 이미 수세기 전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고 견고하며 믿을 수 있는 중세 군대를 먹여 살린 식량은 예쁘지 않았지만 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들은 다시 우리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